핀테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크라우드 펀딩과 P2P 금융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많은 분들에게도 익숙할 만한 개념인데요.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MBC에서 방송하고 있는 가치 펀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배우 유준상 님이 태극기 보관함을 제작해 많은 분들과 나누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준상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뜻에 공감하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후원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크라우드 펀딩은 은행과 같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행위가 이루어집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성격에 따라 대출형, 지분투자형, 후원형, 기부형 등의 형태로 나뉩니다. 대출형은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 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주는 방식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개인은 돈을 빌려준 뒤 이자와 함께 돌려받으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빌리는 사람 혹은 기업의 경우에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금융권을 통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P2P 금융의 일종인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투자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 개발 프로젝트 등의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의 형식으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대출형과 마찬가지로 자금 수요자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쉽게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주식 지분 획득, 채권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방식과는 다르게 후원형이나 기부형은 금전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펀딩입니다.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예술 창작 및 문화 상품의 자금을 후원하고 공연 티켓, 기념품을 받거나 후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식으로 자금 보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기부를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치 펀딩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확실히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P2P 금융이라는 표현이 잠깐 언급되었거든요. 이 P2P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P2P 금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P2P는 단어는 인터넷에서 자주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P2P는 피어2피어의 줄임말로 컴퓨터의 쌍방향 파일 전송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파일을 중앙 서버로부터 공유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컴퓨터끼리의 연결을 통해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과거의 소리바다나 현재의 비트토렌트와 같이 P2P 사이트라고 불리는 파일 공유 사이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2P 금융이란 이러한 P2P 기술을 금융에 적용시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투자자는 약속한 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는 구조의 금융을 P2P 금융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에는 은행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P2P 금융은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때문에 P2P 금융은 크라우드 펀딩의 한 분야로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땅,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출 채권, 영어권, 자동차, 명품 등 다양한 담보를 활용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이 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와 오픈 뱅킹의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IT 기술이 금융 영역에 적용된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P2P 금융의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P2P 금융은 투자 기간이 4개월 혹은 6개월 등 짧은 편이기에 오랫동안 자금을 묶어놓기 싫어하는 투자자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영업장 및 영업 인력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에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1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업체들이 많아 쉽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P2P 금융 플랫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테라펀딩이 있습니다. 테라펀딩은 건축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P2P 금융 서비스로 누적 대출금 기준 국내 1위의 P2P 금융 플랫폼입니다. 피플펀드는 타 P2P 금융 서비스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북은행과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어 제1금융권 대출을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루프 펀딩 역시 부동산 펀딩, 스마트폰 펀딩, 중고차 펀딩 등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투자 상품의 경우 평균 수익률 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펀드는 P2P 업계 최초로 신한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이후로도 KB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해당 분야의 유망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P2P 금융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간의 편리한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식인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핀테크와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